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해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왔지 않습니까? 요 등비수열이 기본적인 또 내용만 좀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거의 등차 수열 유도할 때랑 비슷하게 가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 개념은 눈 깜짝할 새 끝나버릴 겁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등비수열.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무엇해서 나타낸 수열이었지? 더해서 나타낸 수열이었고, 여기 쌤이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일정한 수를 뭐해서 곱해서 나타낸 수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정한 수를 갖다가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이제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문자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항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고, n번째 항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봅시다. 됐죠? 계속해서 똑같은 값을 곱해갈 거예요. 공비를 곱해갈 건데, 여기에서는 공비를 갖다가 우리가 문자 뭐로 보통 표현하냐면 R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도 R 곱하고 R 곱하고 쭉쭉쭉 계속해서 R을 곱해가는 관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 첫 항을 그냥 요거를 그냥 A라고 잡겠습니다. A, 일반적인 우리 첫 항. 그럼 두 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첫 항 A에서 공비를 몇 번만 곱하면 됩니까? 한 번이니까 A, R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첫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해가면 될까? 두 번 곱해가면 되니까 R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요거를 이제 감안한다면 AN, 그러니까 일반항이죠, 일반항. 이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n번째 항은 첫 항 A에서 R을 몇 번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 n-1번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있는 요 식이 바로 등비수열의 무슨 항이다? 일반항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도는 해내는 거 어렵지 않죠,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또 등식이 뭐가 있냐면 이 AN과 이게 그 다음 항이지 않습니까? 어떤 n항과 그 다음 항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얼마? R. RAN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식이 이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건 무슨 수열을 의미한다? 등비수열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아니면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 일정한 수 R로 나와지면 이것도 등비수열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뭐 얘들아, 지금 등비수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뭐 문자 공비 R 받고, 그 다음에 일반항 이런 식으로 세운다라는 것도 보셨고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수가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번에는 등비 중항을 한번 볼게요. 등비 중항.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떤 세수가 A, B, C가 차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B는 AC의 등비 중항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등차 중항이 있었을 때 어떤 관계식 하나가 만족이 됐었지? 가운데 거를 무엇한 게? 두 배 한 것이 양 사이드에 있는 값의 합과 같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슷한 건데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B제곱이 AC랑 같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돼요.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게 양옆의 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밝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세 개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요거 세 개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이라고 친다면 요거를 제곱하면 뭐가 되니? A제곱, R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곱해도 뭐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A제곱, R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밝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은 끝났어요. 끝!
자, 문제 풀어볼 건데요. 지금 개념은 되게 쉬웠잖아. 그치? 문제는 막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유형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해야 될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기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거 보이죠?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차 수열은 첫 항 A랑 공차 D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면 다 나타낼 수 있었고, 지금 배우는 등비 수열은 첫 항 A랑 누구를 알면 될까? 공비 R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A랑 R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자, 두 번째 항은 첫 항 A에서 공비 몇 번 곱해준 거야? 한 번 곱해준 게 12라고 보면 되잖아. 다섯 번째 항은 첫 항 A에서 R을 몇 번 곱한 겁니까? 4번 곱해서 320 얼마? 4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뭐 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너네 요렇게 해석해볼까? 요렇게 나눗셈 할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밑에 있는 식을 위에 있는 식으로 나눌 거야. AR 4제곱을 AR로 나누면 R이 몇 제곱 남지? 3제곱 남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요 두 번째 있는 식에 AR 곱하기 R의 세제곱이 324 이렇게 놔둬도 상관은 없어. 위에 거 적용할 수 있게끔. 뭐 그거는 여러분들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계산해 주시고요. 자, 나눴어. 나눠봐. 얼마야? 몇 개 들어가? 24, 84, 7. 그치? 맞죠? 이렇게. 그럼 세제곱해서 27 되는 것은 뭐 여러분들 1학년 과정 거쳤으니까 실수값은 뭐밖에 없을까요? 3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허수기 때문에 안 돼. R은 3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공비가 실수다라는 얘기가 있지. 그럼 마무리할게요. 얘들아, R에다가 3 넣으면은 A 값은 얼마 나올까? A 값은 4가 나와지겠지.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첫 항 4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으로 2번. 역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좀 표현을 해볼게요. 합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쭉쭉 한번 불러보자. 어떻게 될까? AR 플러스 AR 세제곱이 810이다. AR 4제곱 더하기 AR 6제곱이 30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바로 나눗셈을 하면 될까?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갈게요. 위에 있는 꼴로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여기를 R 세제곱으로 묶어내보면 뭔 말인지 알겠니? R 세제곱 묶어내봐. 뭐 남니? AR 플러스 AR의 세제곱이 남고 이게 30이라는 식인 거잖아. 밑에 있는 식이. 근데 위의 식에서 요 값이 얼마다라는 거 알고 있지? 810이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양변 810으로 나눠서 R 세제곱은 27분의 얼마입니까?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역시 실수값은 3분의 1밖에 안 나와질 겁니다. 되셨나요? 자, A10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R값에 3분의 1을 넣어서 첫 항도 구해봐야 되겠다. R에다 3분의 1 넣어볼래? 어떻게 돼? 3분의 1A 플러스 27분의 1A가 810이다. 여기가 양변 27 곱하면 너무 큰데? 27 곱할게요. 뭐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 27 곱하면 여기 몇 A? 9A. 여기는 1A니까 얼마? 10A는 810 곱하기 27 요거였어. 그럼 A는 뭐 첫 항 왜 이렇게 커? A는 10만 날라가고 요렇게 표현하자. 요거 3의 몇 제곱? 4제곱. 요건 3의 세제곱. 그럼 3의 몇 제곱? 7제곱. 됐지? 됐죠?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10번째 항 구하라고 했어. 10번째 항은 첫 항이 이제 3의 7제곱이니까 3의 7제곱에서 공비 3분의 1을 몇 번 곱해줘요? 9번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7개 날라가고 분모에 3 2개 남으니까 답은 9분의 1이다 라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답이 맞죠?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예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굉장히 쉬울 것 같아. 2랑 162 사이에 이렇게 세 개를 넣었는데 얘네가 차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때 양수 x, y, z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들아,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몇 번째 항이죠? 5번째 항이죠. 이 5번째 항은 첫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해갑니까? 4번 곱해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r 곱해가니까 2 곱하기 r의 4제곱을 한 값이 162가 돼야 돼요. r의 4제곱이 81이니까 만족하는 r 값은 요거는 좀 생각해야 되는데 r제곱이 얼마야? 9가 되는 거고 r이 뭐가 됩니까? 얼마? 3이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고려해야 돼. 근데 이 모든 x, y, z가 무슨 수다라고 얘기해줬어? 양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r값은 얼마가 되겠니? 플러스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x, y, z를 다 더하시오? 너무 싱겁잖아. x는 얼마입니까? 3 곱하면 6, y는 18, z는 3 곱하면 54, 60, 78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할게요. 3번 갑시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숫자를 3개를 두 쌍 적어놨어요. 8, xy, xy 36. 자, 근데 첫 번째 있는 이 세 수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고 두 번째 있는 이 세 수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수 xy 값을 구하시오. 자, 세 수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이루면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2x가 y 플러스 8이다. 두 번째 있는 식은 y제곱은 36x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됐지? 요거 두 개 뭐 해주면 될까? 연립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여기 2x를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y제곱은 여기 36x, 그러니까 여기 18 곱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18 곱하면 36x 나오잖아. 여기 18 곱한 값 18y 플러스 144 이렇게 이제 나와지게 되겠지. 자, 이항시켜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혹시 인수분해 바로 될까요? 얼마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안 되니까 소인수분해. 뭐라고? 얼마? 24 곱하기 얼마? 6. 아우, 좋습니다. 언제 미리 해봤니? 자, 좋아.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되겠다. y값이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y값은 24 이렇게 나와지겠지. y에다 24 집어넣고 x값을 구하자. y에다가 여기 24 넣으면 되겠네. 여기 32니까 x는 얼마입니까? 16. 자, 문제에서 그냥 두 개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잘못 풀어서 다시 풉니다. 자, 지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등차 수열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바로 갑니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0, 그 다음에 f2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자. k 먼저 쓰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3이니까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자, 0 집어넣으면 k고 2 집어넣으면 k에다 8 빼기 6이니까 플러스 얼마? 2가 되겠죠? 맞죠? 자, 이제 틀리면 안 돼. 그러면 k제곱은 k 플러스 2에 뭡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0k제곱 소거 되겠죠? 4k 플러스 4니까 k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습니다. 자, 여기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적용을 해주고요. 문제에서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2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으로 구해줍니다. 정리할게요. 자, 4번입니다. 요거는 조금 계산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는데 합과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그 실제 세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면 뭐 가운데 거를 A라고 잡고 D씩 차이 난다라고 해서 이제 미지수 세 개를 써줬는데 여기서는 등비수열은 이제 첫 번째 걸 A, 그 다음에 AR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수를 많이 잡아줍니다. 알겠죠? 그렇게 갈게요. 자, 첫 번째 제일 작은 걸 A, 그 다음에 AR 제곱 이렇게 이제 놔두면 합이 14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14다 이렇게 이제 적어낼 수가 있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곱이 64래요. 얘들아 여기 있는 거 A랑 AR이랑 AR 제곱을 한번 곱해 볼래? A의 몇 제곱? R의 몇 제곱 나와?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 세제곱씩 나와서 6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3번 곱해서 64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4밖에 없다라는 거지.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어진 요 등식에 요 조건을 갖다 적용을 한번 해볼 거야. 딴 건 없고 그냥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R을 구할래? A를 구할래? 도찐개찐인데 뭐 할래? A는 R분의 4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A 자리에다 R분의 4를 넣는 거야. R분의 4 더하기 얘는 그냥 4고 얘는 얼마입니까? 4R은 14 이렇게 가줄 수 있지. R 곱해서 R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문제 풀어줄 겁니다. 일단 R 곱하면 4 플러스 4R 제곱은 넘어가면 10R. 그 다음에 넘겨 와가지고 2로 나눌게요.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다. 인수분해가 되죠. R 값은 얼마 또는 2 또는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R이 2면 A는 얼마일까요? R이 2면 A는 2가 되고 맞지? 그 다음에 R이 2분의 1이면 A는 얼마입니까? 8이 돼요. 이렇게 짝꿍 내줘주면 돼. 자, 문제에서 세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첫 항이 2일 때 공비가 2야. 그럼 얼마니? 2, 4, 8. 맞죠? 그 다음에 쌤 요거는요. 첫 항이 8이면 그 다음 항은 얼마인 거야? 4고 그 다음에 얼마? 2니까 어차피 세 수는 변함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얼마입니까? 2, 4, 8 이렇게 3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조금 독특합니다. 이런 유형을 뭐 굳이 막 이렇게 익혀둘 필요는 없는데 한번 봐두면 좋긴 좋지. 자, 지금 보면 공통 외접선이 있어요. 바깥쪽에 이제 접하는 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 5개가 차례대로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6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12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원이 5개 있으니까 가운데라는 건 이 세 번째 있는 원의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자, 이거를 약간 일반화 시키면 뭐냐면 이렇게 외접선이 있을 때 원 안에 있는 것들 있지? 이것들의 반지름은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등비수열. 자, 그거를 한번 그냥 살짝 밝혀봐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등비수열 밝히는 거. 자, 요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접하니까 요 접선에 선을 내리고 접선에 선을 낼 거야. 그때 이제 이 선이 쭈르륵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겠죠. 되겠니? 됐어? 여기까지. 그랬을 때 요 반지름 각각 셈이 A, B, C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증명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닮음을 이용을 해줄 건데
보조선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수선, 여기에서 이쪽으로 수선 내려줄 겁니다. 그럼 여기 생기는 삼각형 두 개 보이나요? 이 두 개가 뭐가 될까? 얘들아 지금 닮으면 된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중심이 똑같은 선상 위에 있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이제 대응되는 길이의 비가 다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될 건데 여기서 이제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여기 길이가 요 놈과 요 놈 반지름의 합이잖아요. 여기가 뭐 더하기 뭡니까? A 더하기 얼마? B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고 이해 가고 있니? 여기는 뭐 더하기 뭐니? B 더하기 C라고 불러요. 여기 B니까 이것도 B, C잖아. C. 됐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너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여기는 누구 빼기 누구라고 할 수 있네? B-A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여기는 C- 얼마?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받아들여지니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비례식을 한번 세워봐.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는 B 마이너스 A 대 뭐야? C 마이너스 B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외항과 내항의 곱을 한번 쭉 볼 건데 이건 뭐 어차피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하자. 그럼 뭐 나오니? AC, 그치? A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B제곱은 자, 얘랑 얘랑 곱해. B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니까 제법 많이 소거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요거 두 개 다 사라져. 요거 넘어오면 2B제곱이 2AC니까 B제곱이 AC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관계식이 아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니? 이 세 개의 값이 있는데 얘가 만족이 되면 이거는 등비중앙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됐지? 이건 이 상황을 익혀놓지 못하면 조금 풀이가 힘들겠죠. 뭐 딴 거 할 거는 없어 얘들아. 지금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지금 첫 번째 있는 반지름이 6이고 다섯 번째 있는 원의 반지름이 12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공비만 파악해주면 돼. 여러분들 6에서 다섯 번째 항은 공비 몇 번 곱한 거예요? 4번 곱한 게 이제 12가 되면 R4제곱이 인거고 R제곱은 얼마일까? 루트 2라고 봐야 되겠지? 됐죠? 근데 이제 요거를 더 이상 풀지 말고 가운데 있는 원을 구하래. 가운데 있는 원은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는 첫 항 6에서 R제곱 곱해주면 되잖아. 공비 2번. 답은 얼마예요? 6루트 2.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풀기 전에 한번 좀 읽어보라고 한 이유가 이제 한번 고민해보고 이렇게 봐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좀 좋기 때문에 읽어보라고 한 거고, 요런 스타일로 여러분들 밑에 이제 그림을 한번 좀 봐보면 되게 기하학적으로 생겼죠? 뭐 네모 박스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원에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를 해보면 뒤쪽에 넘겨보면 그림도 되게 이상하게 생긴 게 보일 겁니다.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3의 미적분에서 나오는 무한급수 같은 것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그림을 되게 이상하게 줘서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가. 자, 한번 이해를 해보면 돼. 규칙성만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 끈이 하나가 있습니다. 길이가 현재는 1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요거를 3등분하고 3등분해서 중간 걸 어떻게 한다? 버리겠다. 여기 버린 거야. 됐지? 여기가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행을 2번을 해. 여기 있는 이 길이의 몇 분의 몇을 또 버리겠다라고 했어요. 3분의 1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3등분해서 중간을 갖다 무엇 해주는 거야? 버리는 거야. 여기를 갖다 3등분해서 중간을 갖다 무엇 해준다? 버린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너네가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첫 번째 하면 원래 길이 10에서 몇 분의 몇이 남니?
3분의 2가 남는다라는 거 이해가? 오케이? 첫 번째 시행했을 때는 전체 길이 10에서 3분의 1을 버리는 거니까 몇 분의 몇이 남아? 3분의 2가 남는다라는 거. 됐지? 근데 이제 요거는 잘해. 근데 두 번째 게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이 가지는데 지금 현재 여기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가 이거잖아? 여기에서 각각을 3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버리면 다시 원래 이 시행 1에서 남은 길이의 몇 분의 몇이 남는 걸까? 3분의 2가 남는다라는 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애매한 친구들도 있어서 문제라는 거야. 여기 남아있는 길이에서 기존에 남아있는 길이에서 3분의 1씩 제거가 된 거잖아. 곱하기 얼마? 3분의 2가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 가요? 안 되면 하나하나 잘라서 실제 길이를 한번 좀 생각해보면 돼. 알겠지? 이게 10으로 놔두면 애매하니까 9로 놔두고 3등분 해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 뭐 그러면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시행 두 번 하면 10에다가 3분의 2에 몇 제곱 곱해지는 거예요? 제곱 곱해지는 거니까 시행을 20번 하면 기존에 10에서 3분의 2가 몇 번 곱해진다? 20번 곱해진다. 그냥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0번 시행 후 남은 길이의 합이니까. 알겠지? 쌤이 여기 쓴 게 길이들을 다 합한 걸 여기 적어준 거야. 됐죠? 한번 정리해보고 이해 안 되면 좀 질문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